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오늘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에이즈의 날을 기념해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와 윤종필 국회의원실이 기념 세미나를 열고 청소년들을 에이즈로부터 지켜내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조홍영 기자입니다. 세계 신규 에이즈 환자 발생 수는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해 지난 2018년 한 해만 1200여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 감염자가 우리나라 전체 에이즈 환자 중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고 10대 감염자 비율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큽니다. 10대와 20대의 HIV 주요 감염 경로는 동성과 양성 간 성접촉, 10대의 경우 동성 양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 감염 경로의 93%를 차지하고 있어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거의 무대응 상태. 시민단체들과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의 대책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와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실은 이번에 에이즈의 날 기념 세미나를 열고 젊은 층의 에이즈 확산 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는 에이즈 감염에 대한 많은 오해가 아직도 깊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정확한 에이즈 감염 경로와 예방책을 더욱 널리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하는 이런 교육을 미리 알았더라면 난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습니다. 난 평생 약을 먹을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족한 이 행사지만, 이 세미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내년을 또한 기약해 주셔서 우리나라 에이즈 제로가 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미 감염된 분들은 건강하게 사시도록 도와주는 일을 함께하는 그런 세미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실의 주최로 김순예 성일종 의원과 무소속 이현주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함께 자리를 빛냈습니다. 윤종필 의원은 에이즈 예방이 중요하지만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는 이것이 동성간 성행위로 인한 것임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국가 정부의 채널을 통해 이 내용이 확실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넘은 에이즈 감염 생활, 청소년 시절의 방황,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후회. 제대로 알리자. 에이즈가 어떻게 감염 경로를 거쳐서 에이즈가 되는지 제대로 알리는 이 작업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감이나 모든 법이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적극 앞서겠습니다. 여러분 에이즈 없는 그날까지 파이팅 합시다. 아이미니스트리 박진권 대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신의 방황했던 청소년기와 에이즈 투병 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아내와 2명의 건강한 자녀를 보게 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박진권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동성애가 이제는 마치 멋있는 것으로 포장되고 있다면서 동성애자들은 정작 수치감과 죽고 싶은 마음을 갖고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는 이들의 진짜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채 옹호와 조작만 일삼고 있다면서 이제는 아름다운 가정과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소망을 두고 싶다고 박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이렇게 수치감이 높고 매일매일 그런 숨어 살고 싶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고 있는데 이 수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 나라, 동성애를 계속 옹호하는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누구라도 일어나서 이 일을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에이즈를 예방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탈동성애고 동성애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동성애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며 에이즈의 위험성을 이 대한민국에 또 우리 모든 나라마다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나가야 될 줄 저는 생각합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에이즈 감염과 정확한 예방책을 알리지 않고 있는 정부. 이제는 시민들과 뜻있는 정치인들이 함께 나서 심각한 에이즈 폐해의 확산을 직접 막아내야만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2019 구피플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구피플과 함께한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후원자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사랑스러운 표정과 커다란 몸짓으로 춤을 추는 아이들,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는 성악가까지
객석에 앉아 있는 관객들을 위한 정성스러운 공연이 이어집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굿피플이 그동안 함께한 후원자들을 초청해 후원의 밤 굿피플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이영훈 굿피플 이사장은 어려움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굿피플은 꿈과 희망을 이야기해왔다면서 소외된 이들을 섬기기 위해 달려온 지난 20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영훈 이사장은 이어 2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닌 새로운 20년을 열어가는 시간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 그렇게 20년 동안 굿피플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20주년을 축하하는 그러한 자리라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20년 동안 더 많은 꿈과 희망과 사랑을 나누기로 결심하는 그런 결심을 다짐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한 얼굴로 공연을 관람하는 600여 명의 후원자들. 다양한 순서들로 꾸며진 이번 행사에서는 후원의 긍정적 가치에 대해 생각을 나누는 토크 콘서트도 진행됐습니다. 콘서트를 진행한 남보라 굿피플 나눔 대사는 후원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사역을 함께 해보니 나의 작은 나눔이 후원받는 이들에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후원금이 과연 잘 쓰여지고 있을까? 내가 보내는 1, 2만 원이 그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현지에 가서 사업들을 보면은 내가 보낸 작은 손길이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큰 영향력으로 발휘를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삶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번 행사에서는 이외에도 굿피플의 미래를 열어갈 기업 이미지를 담은 새로운 로고도 공개됐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달려온 굿피플의 20년. 굿피플은 후원자들과의 활발한 소통과 투명한 후원금 운영을 통해 다가올 20년에도 전 세계에 사랑과 희망을 전달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류시문 한맥도시개발회장이 대한적집사사 경북지사 제32대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류시문 신임 회장은 지난 26일 열린 취임식에서 세상에 이겨내지 못할 시련은 없다면서 돌봄과 나눔에 앞장설 테니 경북도민 여러분도 적집사사 회원으로 가입해 나눔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등 지역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불을 붙인 게 우크라이나 스캔들인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갈등으로도 오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교회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홍남기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미국은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연일 소란스러운데 우크라이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갈등을 계속 빚고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앞으로도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미국 스캔들의 대상이죠. 그래서 당연히 우크라이나 국내도 소란스러워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은 지나치게 조용합니다. 국민도 언론도 정치도 이 미국과 스캔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대화할 때도 이 내용이 없고요. 뉴스에서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계 때문이겠죠. 러시아와의 갈등과 대치 중에서 현재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인식이 커서 대부분 이 스캔들에 대해서 침묵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대로 우크라이나 개신교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우크라이나 내 개신교는 성장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눈에 띄거나 또 나라 전체 또 세계에서 이슈가 될 정도의 성장세는 아니지만 분명히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성도 수도 증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2014년에 있었던 시위 그리고 대통령의 망명 그리고 그 이후에 동부에 러시아와의 지역 전쟁이 있으면서 개신교들의 후원 참여가 많아졌고요. 많은 관심과 지원이 개신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 개신교는 나라에 대한 참여에 대한 부분이 많고 그걸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도 많이 많아지면서 개신교가 갖고 있는 인식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지고 사람들도 개신교에 호응적이고 그리고 점점 개신교에 방문하는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선교사님은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어 수업과 태권도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이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태권도 선교사로 처음에 부름을 받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도착했는데 태권도 선교와 함께 저에게 또 한국어 사역을 허락하셔서 한국어 사역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선교는 성인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한국어 사역은 아내와 함께 현지 학교에서 정식으로 한국어 교사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쪽으로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또 위로는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있고 또 동쪽으로는 러시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러시아 지역이 된 크림 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더 지혜로운 선택들이 필요하고 또 2014년 이후로 경제적인 안정들이 조금 흔들렸었는데 이후로 계속 안정되기를 바라고 또 정교회가 채워지지 못하는 영적인 위로가 개신교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또 이 소식을 듣고 있는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함께 개신교가 정교회가 채워지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위로와 만짐들을 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채워지기를 주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요구되고 무엇보다 신뢰가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모든 수고를 통해 전해진 복음이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홍남기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의 접촉점을 만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뉴욕의 한 목회자는 바로 그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서 새 신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거리에 나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데요.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Each Tuesday on a New York City street corner, a booth goes up, Pastor Gregory Fryer sits down, and the crowd streams by. I have been pastor of this church for 25 years. But I have learned that it's easier to meet people if I simply sit on the street corner. His bright yellow booth is a tribute to an old comic. I'm charmed by the idea of Lucy and her psychiatric help booth. Psychiatric help, 5 cents, the doctor is in. And then I thought, well, I could do a pastor's version of that. Some people get the reference, others not so much. Either way, Pastor Fryer makes it work. All kinds of people stop by, and they all seem to stop by with goodwill. But sometimes people sit down on my booth and they burst into tears. And the reason for that is because we all have our own story. We all have our hopes and dreams and sorrows and setbacks. And I'm a pastor. My job is to listen as carefully as I can and then to speak back words of encouragement by talking about Jesus. When you sit on the street corner as often as Pastor Fryer does, your community starts to notice. That's why he started this whole thing in the first place, to let people know he's available for them. The church itself, it's beautiful. I love it with all my heart, but it's a little bit intimidating to people on the outside. That's what I'm afraid of. So I simply sit there in this kind of humble booth and make myself available. Pastor Fryer's approach helps take away any fear of rejection as he does this week after week. In theory, nobody could stop by my booth. That would still be okay because I'm looking at them. These are my neighbors. These are the neighbors to our church. So I try to look at them. And when I see them in the neighborhood, I recognize them and they recognize me. After making himself available for nearly a year, some of those he's prayed with on the street now walk through the doors of his church. If we save only one soul, it'll be worth it. Well, we can point to one soul because we just
baptized recently a young man who we met through the booth. As for the 5-cent charge, the church provides your fee. Still, many drop in some coins or a few bucks to help in the cause. I think it's because they like the idea. They like the idea of the pastor being available, even if they themselves don't feel the need for the pastor. From the corner of 88th and Lexington in New York City, I'm Caitlin Burke. 최근 커뮤니티 케어와 교회 역할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2019 기독교 사회복지 세미나 얘긴데요. 관련 내용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았던 숭실대학교 오단희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달 초였죠. 이 진행되었던 세미나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학회하고 한국 교회 봉사단하고 함께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네. 11월 2일 날 한국 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커뮤니티 케어에 관심 있는 분들 모시고 저희가 조그만한 이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네, 커뮤니티 케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 사회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지역 사회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정책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살던 곳에서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이 커뮤니티 케어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건 많은 분들께서도 지금 시청하시면서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요청이 있게 된 데까지는 사회적 변화가 좀 영향을 미쳤겠죠? 예, 아무래도 우리가 2017년에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돌봄에 대해서 사회적 돌봄에 돼야 된다라는 인식들을 하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고령사회가 되다 보면 의료비가 증가가 분명히 할 거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는 어쨌든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예방적으로 이제 복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약간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전환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2017년부터 고령 사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커뮤니티 케어가 수행할 수 있는 영역에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요새 사실은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이런 데서 있으신 분들이 커뮤니티 케어가 되면 아무래도 지역으로 오실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역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사실 이루어져야 되고 그럴 경우에 그냥 단적인 예로 든다면 그분들이 집안에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때 이동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욕구들을 어르신들이 이제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사회가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그런 서비스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동수단 말씀하셨는데 이동수단 말고 또 다른 서비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시설 안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보호가 된다면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어르신들 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분들이 이제 지역 사회로 나오면 예를 들어 반찬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가 그분들한테 제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동 서비스라든지 여가 서비스, 아까 반찬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역 교회가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예, 그렇죠. 저는 이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가 사실은 제가 발표할 때도 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지역 사회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좀 약간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너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교인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많은 분들을 돌보고 그다음에 함께하고 같이 공동체로서의 지역 사회를 생각을 하시면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 주체자가 아니라 그 서비스랑 그런 지역사회 돌봄을 함께하는 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역할을 좀 교인만이 아닌 이제 지역사회 다른 비교인
네. 이런 분들한테도 장을 좀 마련해주는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네. 네, 비교인들도 좀 네.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좀 봉사 활동을 하면 좀 선순환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요소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꼭 복지로만 커뮤니티 케어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 분들이 지역 사회에 함께 한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인식의 전환. 예.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실은 지역 사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 작은 범위도 될 수가 있고 큰 범위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교회 분들이 우리 지역의 식당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경제에서 선순환 이런 것들도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교인분들이 좀 지역 사회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더불어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사회 분들을 이 선교의 대상,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네.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지역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하나의 조직으로 네. 이렇게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공동체 일환으로 좀 예, 받아들일 그렇죠.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은데 혹시 이미 실천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제가 다니는 교회 얘기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김포의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농촌 교회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김포가 아무래도 신도시도 생기고 막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 안에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아이들이 저희 음악이나 뭐 이런 부분,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에 소외돼서 네. 그러니까 교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맨 처음에는 그런 오케스트라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비교인들도 저희 교회에 와서 그 교육을 받고 있고요. 또 뭐 주말 되면 저희 이 밑에 있는 그 공간에서 교인들이 아닌 분들도 와서 뭐 재밌게 놀다가 가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네. 비기독교인들이 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시니어 칼리지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한테 교육도 하고 또 같이 여행도 다니시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니어 칼리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사실은 집에만 이렇게 계시면 좀 우울해지고 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이제 모셔서 다양한 그런 성경적인 그런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인문사회학적인 공부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고 또 같이 나들이도 다니시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지역사회에 대한 좀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지역사회가 또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 합니다. 근데 커뮤니티 케어의 궁극적인 목표 또 지향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랑 행정안전부가 이야기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는 약간 이제 성격이 다른데요.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 인더 커뮤니티라 해서 지역 내 돌봄을 좀 강조를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는 바이더 커뮤니티라고 해서 지역에 의한 돌봄을 좀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두 개가 약간 성격은 다른데 그래도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죠.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복지 전문가로서 시군구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대부분의 사실 주민들은 시군구에 갈 일이 여권을 만들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항의하러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읍면동 단위에서 이렇게 행정과 아니면 관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랑 이렇게 접점이 사실 읍면동에 이제 접점이거든요. 주민들은. 그래서 그 중심으로 지금 정책을 이제 재편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런 면에서 정책 목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안부 같은 경우 이제 주민들에 의한 그런 커뮤니티 케어를 생각한다면 복지부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의 목표는 있는데 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탈시설할 또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복지부에서는 탈시설화 얘기는 아직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책 목표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게 정책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변화되는 시대에 맞게 이 돌봄 사역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이런 변화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숭실대학교 오단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와 민종필 국회의원실이 기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2019 구피플데이를 개최했습니다. 매년 주일학교 운영을 고민하는 교육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주일학교 교육을 위한 퀴즈쇼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교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을 하면서 홍콩 사태가 또 다른 국면을 맞았는데요. 차후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사태 악화가 아닌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길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